국무회의에 대해서 생중계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죠. 어제도 이제 생중계를 통해서 예. 생생해 봤습니다. 어제도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쉴 수가 없는 국무회의이기도 하고. 엄청난 플랫폼이 됐어요. 맞아요. 국무회의 생중계라는 게. 그 어떤 방송보다 재미있고 시청률이 높은 방송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처음에는 사실 저희 참모들은 조금 이제 우려와 두려움 같은 것들을 좀 의견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좀 그럴 필요 없다. 네. 좀 공개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공개를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셨고요. 어제도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건 있죠. 안보 상황이라든가 또는 정책이 정리가 안 됐는데 중간에 나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든가 이제 법안 심의 같은 것들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그 외의 부분들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말도 하셨어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그래서 국무회의가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생중계가 됐다, 방송이 됐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생중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브랜드고 이재명 대통령의 아이디어입니다. 분명하게. 네. 그걸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6개월에 또 관통하는, 소통하겠다는 그 진심,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 6개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일요일에 대통령실 3실장과 수석들이 직접 나서서 성과 발표 기자간담회도 진행을 했는데요. 수석님도 그 현장에서 수석들의 발표 또 실장들의 발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6개월이 지났다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하는 거 좀 참신하다. 새롭게 좀 다가왔어요. 어땠습니까? 현장 분위기나 내용들은. 이것도 역시 거의 안 해봤던 역대 정부에서 안 해봤던 포맷으로 했는데 반응들은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저희 국정홍보 쪽 비서관실 쪽에서 준비를 했는데 빠른 시기 안에 한 3, 4일 정도 만에 무대 같은 것들이나 또는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서 끝나고 나서 비서실장도 굉장히 칭찬하고 우리 국정홍보 비서관실 직원들을 칭찬하고 그랬는데 그거 자체가 갖고 있는 신선함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3실장이 와서 다 이제 PT를 했죠. PT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1시간 반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길게 받았어요. 엄청나게 길게 받았습니다. 그날도 기사가 많이 쏟아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기자들이 정말 쉴 수 없을 정도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졌던 그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체감한 여러 성과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게 묻히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계속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홍보 소통에 정말 진심이다. 그래서 우리 수석님이 더 바쁠 수밖에 없고 보니까 기자회견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도 자주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지난 정부와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그 러프하게 좀 비교하면은 전 정부 또 어떤 정부보다도 좀 브리핑을 많이 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한 거의 2배. 약간 더 2배 규모로 좀 브리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국정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게 대통령의 뜻인데 저희가 그러면 브리핑 같은 것들을 주저주저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웬만한 거 있으면 저희가 쌍방향 브리핑제라고 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쌍방향 브리핑제 만들었을 때 기자분들도 좀 힘들었고 또 그걸 답변하는 우리가 강유정 대변인도 좀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안 해본 걸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미스벤치가 날 수도 있고 그걸 또 왜곡시켜서 이렇게 또 퍼나르는 또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착되고 나니까 지금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가 있습니다. 대통령 일정이라든가 안보 상황이나 이런 것만 비공개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건 다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브리핑 양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걸 또 생중계 우리가 또 다 이제 보고 있으니까 기자들의 문답까지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신선하고 참신하고 성과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석님 직함이 홍보소통 수석인데 어떻게 본다면은
홍보의 기능이 좀 약화됐다. 왜냐하면은 너무 날 것에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홍보의 뭐가 없네요. 기획을 할 수 있는 홍보가 점점 줄고 있다. 어.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홍보. 그런 말도 좀 예. 그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날 것으로 보여주고 그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홍보 기획이죠. 그 자체가. 홍보 기획이죠. 네. 인위적으로 뭘 만들지 않고 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봤던 이렇게 네. 만들어서 막 홍보 이렇게 해야 돼 네. 뭐 그런 역할이 아니라 네. 소통의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네. 홍보 시스템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브리핑 뭐 이 기자회견 많이 하고 있는 소통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외신과의 인터뷰 횟수도 늘었더라고요. 예, 그게 또 아주 이것도 특이하죠. 눈에 좀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외신 기자들만의 이제 아 맞아요. 회견이 있었죠. 있었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한번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8년 만에 외신 기자 회견이었고요. 18년이랬고요. 그리고 네. 당시에 외신 기자 간담회에는 22명만 초청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했던 그 외신 회견은 그게 아니죠. 여기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다 오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여 개의 네. 언론사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보는 것도 뭐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벌려서 했고, 네. 그래서 호응도 좋았고, 어제 그 서울 외신기자클럽 승려회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제가 다 준비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저보고 네. 외신 기자들이 되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신만을 위한 기자회견을 저렇게 크게 벌린 적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외신들이 고마워하고 제가 그냥 우쭐해줬습니다. 사실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밑에 해외 홍보 비서관 쪽에서 했던 거였는데, 예. 그러니까 저한테 고맙다고 해서 제가 좀 우쭐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도 뭐 사람이니까 네. 이게 정말 소통이 되는 정부 또 이게 브리핑을 정말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 기사 한 줄이라도 잘 나가는 것이고 이게 또 우리 K 민주주의와 또 대한민국의 정상화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6개월 평가하는 과정에서 또 좋게 네. 보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겠네요. 그럼요. 예. 실제 내신 기자들은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요? 불만 나왔다. 그 얘기 예. 들었습니다. 예. 자, 원래 왜 풀어놓으세요. 이렇게 중요한 날 내신들을 상대로 하지 않고 외신들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예. 특별 성명 후에 바로 이제 외신 기자회견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 설명 후에 한 두세 개 정도 질의응답을 받으신다라고 해서 네. 상당히 아쉬워하고 아쉬웠다. 그런 이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더 해주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예상을 깨고 질의응답을 너무 길게 받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방북케 하는 질의응답을 받으셨어요. 예, 그런 이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나 그래도 출입 기자들 입장에서는 출입 기자에서는 좀 기자회견은 또 내신 기자회견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외신 기자회견까지 해서 네. 지금 6개월 사이에 이 3번의 기자회견을 네. 치렀습니다. 그 역대로 이렇게 기자회견이 많았던 거는 네. 뭐 없었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다는 건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지금 시점에 신년 한번 기자회견, 그걸 신년 여쭤봐요. 기자회견도 지금 벌써 12월 달 아닙니까? 네, 맞아요. 1월 지금으로 봐서는 1월 이른 시기에 기자회견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이른 이른 시기에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어떤 그런 뭐 그렇게 뭐 늦게 하냐 빨리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대통령께서.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첫째 주인가요? 그거는 이제 아직 그 모든 게 다 말씀하지만 대통령 일정과 관련된 거는 정확하게 네. 장소하고 시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공표가 될 때 이제 예,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다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엠바고를 걸고 네. 일정을 공지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때 보시면 준비를 알겠고, 근데 기자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이른 시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 이렇게는 시기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독을 주셨네요. 예. 이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 네. 이게 막 이른 시기에 하자. 그럼요. 빠른 이렇게 시기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원래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했을 때 1월 달 내에만 하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해왔고요. 맞아요. 1월 말에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네, 네. 근데 그거보다는 좀 저희가 빨리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네. 그때 좀 기다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은 네. 사실은 준비하는 저희는 사실 한 번 하고 나면은
또 저는 괜찮은데. 저는 괜찮은데. 예. 거기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은 한 뭐 1, 2kg씩 빠집니다. 아, 그 한번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나면. 네. 네. 그래도 열일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실 직원들 덕분에도 기자회견도 많이 진행이 돼 왔고 또 예. 이른 시기에 내년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정리를 해 보겠고요.